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를 극찬한 회고록을 낸 이해찬 전 대표의 이 회고록도 여러 논란거리가 여전합니다. 회고록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라는 지적도 이해찬 전 대표가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대통령 일가 사건은 수사가 잘 안 되는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 사건은 너무 무리하게 수사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일가 사건은 이성윤 등 박범계 체제 하에서 추미애 체제 하에서 특수부 동원해서 수사한 것 아닌가요? 거기다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였고 대단히 무리하게 인사를 했었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국민은 공직자 인사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서도 이런 정도로 이 정부에서 낙마할 만한 사안들이 그대로 통과한 경우는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자꾸 과거 얘기를 하지 마세요. 100일밖에 안 됐는데. 잠깐만. 100일밖에 안 됐는데 과거 이야기 할 수 없지 않냐. 그리고 대통령 일가 사건은 과거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특수본 동원해 수사한 것이다. 최근에 뭔가 이해찬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해찬이 회고록 두고 여러 설왕설래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 20년 장기 집권을 이야기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선 패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그런 좀 그 성찰의 그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 좀 칭송하고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수사의 불공정성 이것들을 좀 문제 제기하고 심지어는 뭐 뒤 이야기에 나오겠습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에 놓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저 화면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국회에 출근하면서 그 기자들 질문에 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사가 불공정하다. 그리고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뭐 그동안 야당 쪽에서 했던 주장이니까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예.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이른바 일가에 관한 수사,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아니면 장모 사건 등등에 대해서 또 한동훈 사건도 한동훈 본인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를 입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보면 당시 여당이었고 집권 세력이었던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박범계 장관 그리고 심지어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해가면서 수사에서 물러나게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그때 다 했던 수사 내용이 나온 것인데 왜 공정하지 않냐고 말하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관되게 충분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한동훈 장관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매번 모든 질문, 모든 논란에 대해서 항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도리는 아닙니다. 저 질문이 있으면 뭐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검찰 수사에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말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예. 라고 좀 겸허하게 넘어가는 것도 훨씬 성숙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정치인이 또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기자들은 꽤 좋아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증문즉답을 잘해서. 기득권 카르텔 중심 이 얘기도 이해찬 전 대표가 했는데요. 그 카르텔 중심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거에 대해서 당사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 진짜 이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다라고 저는 지난 20여 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그리고 투기 자본, 깡패들과 손잡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 편에서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나하나 언급하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다 언급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각이 좀 서고 있어요. 저 이현정 의원님. 네. 기득권 카르텔, 그러니까 검찰, 뭐 언론 혹은 뭐 명문대학 이런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했더니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말도 좀 풀어서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카르텔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뭉쳐진 조금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익 집단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개념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잘 아시겠지만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 운동권의 첫 번째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걸 계기로 해서 사실 586들이 대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피 수혈, 젊은 피 수혈 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권이 야권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적 세력,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구정치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뭐 권노갑, 하나갑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른바 동교동계. 그렇죠. 이해찬 전 대표가 여기 함으로 인해서 기성의 어떤 보면 이제 70년대 말 운동권 긴급 조치 세대 주로 이야기하는 그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야권의 핵심 주류기 세력이 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를 따라서 586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평민련이라고 예. 그런 집단을 구성하게 돼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586들의 어떤 정치적 자양분이 되고 있고 핵심적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또한 강력한 하나의 카르텔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끊임없이 총학생단 출신들, 전대협 출신들 다 이렇게 공천 주고 거기에 사실은 좌장격이 바로 이해찬 전 대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의 지적, 뭐 이것도 맞습니다. 또 한편에는 또 법조 카르텔도 있죠. 주로 법조에서 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들, 또 한편에는 또 민변 출신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기득권이요.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을 이루었다. 뭐 도끼인 객긴 아니겠습니까? 과거 상황으로까지 불렸던 여권의 핵심 원로, 야권의 핵심 원로 한동훈 장관도 하나하나 지지 않고 다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운동원 출신이라니까 사실 지난 주 금요일에 저희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이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1심 판결문이 공개된 걸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저 은수미 검은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만큼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입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남아있습니다만 구자용 차장. 네. 1심 판결문에 보니까 수사 기밀을 받으려고 죄 없는 공무원을 좌천시켰다. 이게 판결문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은수미 전 시장이 그 죄질이 그 나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부 내용이 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는 건데요. 예.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어떤 김모 경위 이 사람에게 자신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받기 위해서 김모 경위와 관련이 있는 이게 사실상 내연녀라고 알려져 있는 성남시 공무원을 팀장으로 이제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6급 상당의 그 A 씨를 팀장으로 임명하려다 보니 그 전에 팀장으로 보직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좌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잘하고 있던 이 선임 팀장을 좌천시키고 어떤 그 김모 경위의 내연녀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인사권을 남용해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 이런 것이 그 1심 그 유죄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것이 앞으로 유무죄를 다투는데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불리한 정황 증거인데요. 장 변호사님. 어쨌든 본인은 성남시장의 불출마 이유가 정치적 여러 논란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일단 본인은 여전히 항소할 것이고 죄가 없다, 혐의 없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빗대어 설명을 해보자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고 또 법정 구속이 된 경우에 이제 항소심에서 그걸 뒤집으려면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그러니까 범죄 사실 부분을 증거로서 뒤집어서 유죄, 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유죄는 인정이 되되 양형 사유, 그러니까 이제 참작될 만한 사유 때문에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수미 전 그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죄를 밝힐 것이다,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 여부를 좀 다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다 보면 만약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도 이 죄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형이 감경된 사유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전직 성남시장 관련 법정 구속된 판결문 얘기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